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대동사 설명해 볼게요. 대동사와 관련된 어법들, 이 영어 어법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쉽지만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예, 분류해야 될 것도 많고, 예, 그래서 가장 쉬운 건 그냥 회화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의미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 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죠? 예, 저 역시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했었고요. 근데 대동사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예,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대신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고 대부사는 부사를 대신하고 대부정사는 부정사를 대신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 대라는 것을 쓰느냐? 이 대자는 또 어디서 봐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도 보죠. 거기 있는 관계 대명사도 사실 따지고 보면 대명사고, 그죠? 관계 부사도 따지고 보면 대부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와 같이 이런 어떤 대동사, 대명사와 같은 것들이 왜 쓰이는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과 어떤 때에 쓰이고, 그리고 시험에서는 어떤 유형이 나오고, 됐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짚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예. 자, 이제 대동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앞절에서, 이제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너무 규칙적인 거, 반복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를 처음에 접하다 보면은 축약되거나 생략되는 파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략되거나 축약되는 건 아니고, 영어의 앞쪽에서 사용되었던 내용이 혹은 표현들이 뒤에서 반복돼서 사용됐을 때는 그것을 대체시켜버리죠. 훨씬 더 짧게. 그게 이제 대명사와 대부사와 대동사나 대부정사가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앞절에서 사용되는 동사겠죠. 그 동사와 동사구, 예, 그 밑에 따르는 여러 문장들이 글의 구조상 뒷문장에서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같은 표현을 같이 쓴 거죠. 이럴 때 반복해서 쓰지 않고, 예, 그 동사를 대신할 만한 조동사를 이용해가지고 대체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조동사가 뭔지를 아셔야 될 거. 그죠? 조동사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이 대동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조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법조동사를 주로 알고 계실 거예요. can이나 뭐 이렇게 will, 그죠? 예, may, must, 그다음 would, 그다음 could, 이런 거를 많이 아실 텐데, 그러한 조동사보다는 그냥 예, be나 have나 do와 같은, 이제 그 기본 조동사라고 하는 primarily auxiliary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동사들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거는 뭐 일단 하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조동사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조동사를 분류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의 어법 책을 보시면 이제 기본 조동사는 한 16개 정도, 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동사라고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1, 2, 3번과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요 4번까지 이렇게 보통 조동사라고 사용을 하시죠. 기본 조동사라는 것은 be나 have나 do 같은 게 있겠죠. be, have, to, be, have, do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법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can, shall, may, will, 예, must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고요. 얘네들의 과거 형태도 있겠죠. 이 법 조동사들은 이제 따로 문법 파트로 빼내어 가지고, 예, 언제 can이나 could나 뭐 could, would, 뭐 may, will, might 이런 거를 갖다 언제 써야 될지를 갖다가 따로 이제 수업을 해볼게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얘네들의 형태가 시제가 현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의 과거 형태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과거 형태와 현재 형태가 뜻이 1대1로 대응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가정법적인 의미와 정중하고 예의 바를 때의 의미와 시제를 일치시켜서 쓰는 의미가 서로 다르거든요. 예. 이 can 같은 경우에도 뭐 could와 was able to와 같은 단어들의 또 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배우는 걸로 하고 지금은 시험에다 맞출게요. 그 다음에 semi를 auxiliary라는 단어는 이제 준법 조동사입니다. 예, semi가 반이죠. 예, 준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요. mor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이라고 하고요. 예, 예, 이제 auxiliary라고 그러죠. auxiliary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건 조동사란 뜻입니다. 예. 동사를 보조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준법 조동사라는 것은 used to나 ought to나 need나 dare 같은 게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익숙하게 익히셨을 거예요. 예전에 뭐뭐 했었다라는 뜻이고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이런 거 있죠. need나 dar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다, 감히 뭐뭐 하다라고 해서 뒤에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가지는 일반 동사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투부정사를 가지는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이 녀석들은 영어에서 조동사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언제? 예. 부정문과, 예. 그 다음에 의문문의 경우에는 조동사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기본 조동사의 란으로 들어오시면 비동사와 do와 그 다음에 have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비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ing나 pp가 붙어가지고 현재 진행형이나 수동태와 같은 형태를 취했을 때의 비동사는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동사는 요 녀석이 본동사는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를. 예, 그래서 얘가 동사적인 어떤 자리처럼 사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동사라고 보통 하나 봐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나는 집에 있다 할 때는 얘가 주체가 되겠죠. 뜻의 주체가. 예, 뜻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비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o you like to go fishing? 이렇게 나오면 like가 일반 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의문문에서는 주어랑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예, 일반 동사는 위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do를 쓰죠. do. 예, 이 do가 바로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의문문과 또는 I don't like 할 때 don't 같은 있죠. I don't 할 때 don't 같은 것들은 부정문일 때 사용하는 do는 바로 일반 동사를 대체하는, 예, 조동사 do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수업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두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have가 있죠. 예, have나 had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료 형태들을 갖다가 사용할 때의 have를 갖다가 바로 우리는 조동사라고 얘기한다. 예. 그래서 be와 do, 그 다음에 have는 조동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ral auxiliary라는 단어는 이제 can, could 같은 것들은 넘어가고요. 그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준법 조동사로 들어가면 need나 there, ought, used예요. 예. 요 단어 잠깐만 볼게요. 자, need나 there 같은 경우에는 he need not wait for me 이렇게 나왔죠. 그죠? he need not wait for me. 이거는 he doesn't need to wait for me. need가 일반 동사로 쓰이면 to 부정사를 붙여요. 그죠? 그리고 인칭의 영향을 받죠. 일반 동사로 쓰이면요. there도 같은 자리예요. 마찬가지. there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죠. 하지만 이 녀석이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 같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치 can과 같이 쓰는 거예요. 예, 의미가 같다는 게 아니라 형식이에요. 그래서 인칭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냥 동사에다가 not을 그대로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he need not wait for me 라고 쓰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의문문으로 사용될 때는 보통 일반 동사는 does를 쓰겠죠. does. 그래서 does he need to go to wait 이렇게 쓸 거예요. 바로 투부정사가 뭐다? 앞에 있는 단어가 일반 동사라는 걸 나타내는데 조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인칭이 소멸되고요. Did you wait for me? 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how dare you ignore me 이런 거 있죠. 어떻게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하니 할 때 how dare 할 때 대열이 앞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how dare you ignore me. 예. 네가 나를 이렇게 할 때 예, 바로 ignore를 갖다가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은 대열이 조동사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예, ought to라는 단어는 ought to는 바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예. 바로 이제 요런 형태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부정문일 때는 ought not to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hould have pp처럼 ought to have pp, ought to have pp 같은 형태들도 영어에서 사용할 수 있었죠.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와 같은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요. 예, 요런 부분은 나중에 조동사를 할 때 자세하게 하시고 이 대동사 파트에서는 굳이 요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used라는 것은 예전에 뭐뭐 했었다. 예, 그래서 의문문을 쓸 때에도요, 얘네들을 일반 동사처럼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조동사로 취급해가지고, used he always to be new?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did he always used to?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부정문은 요와 같은 형태들을 가진다.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일반 동사 같이 사용도 할 수 있고, 조동사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마치 need나 there하고 비슷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대동사의 이제 변형이죠. 그죠? 예, 대동사라는 것을 갖다가 실제 이제 저희가 시험에서 볼 때에는
앞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면 뒤에는 무조건 do고요. 앞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뒤에는 be를 쓴다라고 하고, 대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은요, so나 as나 than 같은 요와 같은 형태들이 앞에 연결사로 있을 때 주로 뒤에 나오고, 심지어는 도치 형태로도 등장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never before, never since has the equality of the 뭐죠 이거 monumentality been achieved as fully as it did in Egypt이라고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었군요. 그죠? 그럼 얘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어요. 예, 뭔가 기념비적인 그와 같은 속성들은 됐죠? 이집트만큼이나 풀하게 성취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집트가 최고였다라는 거가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자, 이 지문에서 여기 있는 did가 보일 거예요. 예. 앞문장의 as를 보는 순간 아, 대동사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대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앞문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have been achieved죠. 얘는 이제 조동사고, 그죠? 예, 비동사가 보이죠. 근데 BPP니까 얘도 조동사의 역할을 하겠다, 그죠? 그죠? 그리고 시제가 뭐죠? 예, 과거니까, 그죠? 예전에 성취했던 것만큼이니까 이 지문은 it was achieved 이런 문장이 될 거예요. 그죠? 시제가 과거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did가 아니라 was를 써야겠죠. 만약에 이 has를 쓴다고 하여도, 그죠? 예, did는 사용할 수 없겠다. 그죠? 이것도 조동사니까요. 그죠?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니까 did를 쓸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앞문장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여기를 was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Those who work full time. 자,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spend as much time on the job. 자, 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1945년에 했던 것만큼이나. 그러니까 1945년에서 그들이 뭐 했죠? 예, 바로 시간을 보냈던 것만큼이나.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어쨌든 이 앞쪽에는 비동사가 없으니까 얘는 need를 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 대동사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앞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as나 so, 그 다음에 than과 같은 단어들만 볼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에서 대동사가 이제 회화라든지 또는 이제 이 독해에서 대동사가 나타나는 방식은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do you wanna go there? 예, 이렇게 나왔죠. 예, 거기 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yes I do.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이 do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wanna go there 이라는 단어와 동격이 되겠다. 그죠? 이런 걸 대동사로 그러죠. yes I do 이렇게 할 때요. He wrote a document and so was the report. 그는 다큐멘트도 썼고 보고서도 썼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문을 잘 보셔야 되죠. 뭐냐면 그는 문서를 썼죠. 그리고 잘 보세요. 실제에서는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원문이 뭐냐면 그리고 the report was written by him 하고 강조하려면 to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 report도 그에 의해서 또한 쓰여졌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원문을 기준으로 놓고 so 다음에 동사주어 위치를 바꿨거든요. 이렇게 so do I와 같이요. 예. 뭐뭐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he가 아니라 예, report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eport가 이제 주어가 되니까 문장은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그럼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뭘로 쓰였죠? 예, wrote가 아니라 바로 was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was가 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비동사로 갑니다. 일반 동사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동사가 원문에선 이렇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was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를 주의하시라는 거죠. 예. 이런 형태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ou shall remind everyone else of that story. 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줘야 돼. 예,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렇지만 I have. 예, 저는 리마인드를 계속 시켜왔습니다. 해서 바로 해석상으로 이 문장에서 이 말했던 사람이 화자가 의도했던 것은 I have reminded everyone else of that story 이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have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should나 remind를 받아서 뭐 do라든지 did라든지 그와 같은 형태를 쓰면 의미가 바뀌겠죠.
의미가 바뀌고 이런 형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I have as much as many as you do.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 만약에 여기다가 you have 라고 했을 때는 가지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 보시면 have, had와 같은 의미도 쓸 수 있다. 알겠죠? 그죠? 예, 대동사로 쓰이면 예. 그 다음에 예, 물론 뭐 가지다는 의미도 사용되지만 예, 이런 의미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if she isn't happy, 만약에 그녀가 행복하지 않다면 who can, 혹 뭐 이렇게 했죠. 누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who can be happy에서 바로 조동사가 앞문장의 내용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에 있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죠. 그죠? 예, 일반 동사라고 했을 때 do를 보통 쓰지만 일반 동사지만 비동사를 쓰거나 have를 쓰거나 그죠?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can을 쓰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상에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명사와 대부정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대명사와 대부정사와 대부사도 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대명사는 굉장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예, 탐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고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그는 탐이 되겠죠. 이걸 대명사라고 하고요. 대부정사라는 것은 you may call me, 나한테 전화해. 예, if you like to, 네가 그러고 싶다면 if you like to call me 이거 나오겠죠, 그죠? 이때 바로 to, 예, 대동사 call me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 if you like to 라고 해서 끝나는 거죠. Why don't you invest? 왜 너는 투자 안 하니? 그러니까 I can't afford to. 자,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to invest 할 때 굳이 안 쓰고 to만 써도 충분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만약에 이 to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문장에서 받을 동사가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죠. are 같은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to만 쓰는 것이 아니라 to be 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동사가 뒷문장에서 대부정사로 사용될 때 수동태로 태가 전환되는 경우가 있죠. 예, 패시브 형태로 수동태로 전환이 되는 형태는 반드시 be를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I have implemented. 자, 나는 그것을 implement는 실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실행했죠. 하지만 actually 실제로 it doesn't have to be 실행될 필요 없죠. It does not have to be implemented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행될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때는 BPP 형태이기 때문에 B를 이렇게 써줌으로써 아, 이것이 뒷문장에서는 태가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은 대부정사죠. 뭐 need so, 나도 그렇게 했어. 자, we need to do it carefully. 우린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하지만 we did so. 잠깐만요. 예, 그리고 법보다는 and가 더 어울리겠다. 그죠? 예, 예, so, 예. 이렇게 할까요? 예, didn't so라고 할까요? 예, 아니면 and 이렇게. 예. 예,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뒷문장을 다 받아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even so, 그렇다 할지라도 할 때도 이것도 앞문장에 있는 내용을 받아주기 때문에 대부사라고 보통 명칭을 쓰는데, 예, 검색해보면 크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 사용된다. 아니면 그냥 so를 갖다가 그렇게라고 앞문장 내용을 받아주는 것처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어법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예. 자, 다 했네요.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했던 이제 대동사에 대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대동사가 끝났으니까 그 문제들을 풀어봐야겠죠. 예,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체화시키는 시간을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 뵐게요.